인도와 대만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갈등과 보복을 촉발했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이웃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도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심상치 않은 기류로 인해 중국 정부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다 못한 미국과 나토 진영이 한국과 사상 초유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서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해왔던 중국의 전랑 외교가 결국 철퇴를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6년 당시의 사드 배치를 구실로 삼아 한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위협과 경제 보복을 가했던 중국 정부가 최근에도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한국에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오히려 부메랑 효과만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동맹국을 결집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과 미국이 이번 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내부 분열에 더해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 때문에 미국 동맹국 중에서 늘 약한 고리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처럼 미국과 밀착된 행보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의 아시아 확장 전략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돌파에 이은 이 발표는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경제와 국방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 베이징의 분노를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문제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국 매체는 1992년에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매우 밀착된 관계를 맺어왔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갈등 양상은 매우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강력한 안보 이해관계자인 중국에 대해 화해적 접근을 해왔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한 뒤 중국이 한국의 소비재 기업에 대해 비공식적인 경제봉쇄를 가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따라서 영국 매체는 2017년에 새롭게 들어선 한국 정부가 사드 체계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삼불 정책을 앞세움으로써 악화된 한중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이 같은 정세는 또다시 한중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기술 거대 기업인 네이버가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서비스 중단을 겪었고 급기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과의 관계를 두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내뱉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달 한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현재 한중 관계가 솔직히 말해서 좋지 않으며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대사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미일과의 군사적 공조가 이뤄지면 고위급 외교 교류는 중단되고 대북 정책에 대한 협력은 철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매체는 중국을 상대로 강경 노선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행보가 단순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외교 노선이 과거와 달리 매우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할수록 더 큰 굴욕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시드니 대학의 증동 위안 부교수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드니 대학의 부교수인 징동 위안은 삼불 정책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하도록 용기를 줄 뿐이라고 말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약자로 보이게 되고 중국의 압력은 그 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 매체는 중국의 압력을 이겨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강경하고 원칙적인 상호주의 외교 노선인 만큼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견제하려는 한국의 행보는 일면 타당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2016년 사드 사태 당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을 수수방관하다시피 했던 미국 정부가 현재는 오히려 중국과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강경 대응은 결국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을 일삼았던 중국 정부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기지가 일본의 미군 기지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유사시 대만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제는 한국 또한 주한미군과 함께 대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이른바 나토라고 일컬어지는 서방 진영 전체도 한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가뜩이나 청나라 말기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연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더욱더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매체인 니케이 아시아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한국과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인도 태평양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연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취재 결과 현재 나토 측에서 한국과 호주에 더해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동맹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일컬어지는 이 협력 방안은 나토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광범위한 동맹체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ITPP는 즉 더 높은 형태의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로드맵 역할을 하는 문서를 통해 사이버 보안과 우주 및 허위 정보와의 싸움과 같은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나토가 ITPP라는 전략적 개념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이들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중국의 팽창과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토는 작년에 발행된 전략적 개념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을 처음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이 문서는 베이징의 야심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및 안보와 가치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나토는 중국의 권력 투사와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작전과 대립적인 수사 및 허위 정보가 동맹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고 동맹의 안보를 해친다고 말했다. 나토는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나토 진영이 전통적으로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양상이 지리적 영역을 초월하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나토의 최대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 누구보다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 이들 세 나라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나토가 이들 세 나라와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방안까지 꺼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나토가 한국을 포함한 세 나라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현재 나토 연락사무소가 일본에 주재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에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주일 덴마크 대사관이 나토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 4명의 대사관 직원만이 나토의 인도태평양 전략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ITPP로 맺어질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굳건한 파트너십은 오늘날 팽창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영국과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우리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진심 어린 자세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만만히 보고 더 악랄한 위협에 나선 중국 정부의 그릇된 행태가 국제사회의 철퇴로 인해 큰 파국을 맞게 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